이틀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건 쿠팡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어제 로저스 대표는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자 그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받아쳤습니다. 셀프 조사를 성공 사례로 포장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에게 원하면 택배 노동을 같이 하자며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태도부터 짚어본 뒤에 어떤 발언들이 거짓말로 판단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직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를 존중한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their data and about their livelihoods.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I will not be intimidated.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가 셀프 조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incredibly rare for a private company and the government to work in a cooperative manner like this and have such a success. I don't understand why this good story is not being told. This is a success. Stop. Why aren't you sharing with the Korean people the success?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로저스 대표. 쿠팡에서 택배 노동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나오자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흔쾌히 수락하면서도 같이 하자고 덧붙입니다.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통역을 탓하거나 반박을 넘어 자화자찬식 답변을 내놓는 건 지난 17일 첫 청문회에서 보였던 소극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오늘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쿠팡 노동자 유가족들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소년수막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어제 유족에게 사과했던 로저스 대표. 오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추가로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구형된 벌금, 추징액과 이번에 추가로 청구된 액수를 합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같은 평수의 올해 실거래가는 33억 원이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을 기소하며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범죄 수익,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의 절반,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가액 등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동결 대상은 김건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이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피고인이 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 상당에 대하여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5,600만 원 상당 추징 보전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김건희 씨를 청탁 목적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그라프 귀걸이, 세안도 복제품, 바쉐론 시계의 가액만큼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특검이 지난 3일 김건희 씨에게 구형한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과 이번에 추가 청구한 추징 보전액을 합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자택의 올 상반기 실거래가는 33억 원으로 비슷한 평수는 두 달 전 38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무료 여론조사 비용 절반인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은 예금 채권이 동결됐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는 과징금 등 25억 원을 체납해 부동산이 성남시에 압류됐는데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공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뉴스룸은 2달 전 육군 병사가 폭염 속에 9km를 뛰다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육군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단장은 쏙 빼고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최상병 순직 사건이 떠오른다며 부대 사단장을 고소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육군 8사단 소속 장병 90여 명은 최고 기온 31도 폭염 속에 9.13km를 뛰었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이수득 사단장이 6.25 영천대첩 승전일인 9월 13일을 기념하자며 제안한 부대 달리기 행사였습니다. 사단장은 간부 체력 검정 기준인 3km에 3배가 넘는 거리를 뛰는 계획에 행사 2주 전 직접 서명했습니다. 중대별로 완주율을 검증하고 포상금과 휴가도 주기로 했습니다. 입대 4개월 차 부대 막내 21살 A1병은 여단장과 같은 조에 편성돼 뛰었습니다. 그리고 8km를 넘긴 지점에서 비틀대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응급대원은 없었고 달리기 행사에 참가했던 간호장교가 도착한 뒤에야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닷새 뒤 숨졌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행사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단장은 빼고 부하 2명의 혐의만 경찰로 넘겼습니다. 사단장은 점진적으로 체력을 늘린 뒤에 뛰라고 했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족은 사단장의 지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점진적으로 체력 증진하라고 했지 그게 2주 만에 점진적으로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육군 자체 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도 온열지루한 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실무자들만 책임지고 사단장은 빠져나갔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단장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뛰라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응급대책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단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육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14살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3,000원 주고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난해 2월 14살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보던 남성들이 A양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당시 19살 김모 씨도 A양에게 돈을 보내고 나체 동영상 2개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A양에게 보낸 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구입만한 초범은 벌금형에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 법감정에는 맞는 거고 어린애를 아무튼 건드리는 순간 내 인생 끝났어라는 인식이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깜빵을 들어가야 보통 경각심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19살이던 김 씨는 줄곧 반말을 쓰고 A양은 존댓말만 썼습니다. A양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김 씨도 알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네, 오늘 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 바로 서울 보신각입니다.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 보신각에 하예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 오늘 최대 10만 명이 모일 거라는 예상도 나왔던데요. 네,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 이 일대 도로가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대신에 한파를 뚫고 나온 시민들이 이곳 도로 위를 조금씩 메우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이는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공연 등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5시간 후면 이곳에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예정인데요. 자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종각역에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난 시민들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어떤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7살 돼요. 새해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영이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 사회에 나갈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잉어킹이 멋진 용처럼 되는 것처럼 내년에 좀 멋있는 성인이 되어 사회에 좀 어떻게 기여를 하는. 네,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핫팩 같은 방한용품을 챙겨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요. 새해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걸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4도, 대전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대구 등의 한파주의보도 발효됩니다. 또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도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가는 시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보일 것 같습니까? 네, 날씨는 상당히 춥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이 맑아서 해돋이는 잘 보일 걸로 보입니다. 서울의 새해 첫 일출 시간은 내일 아침 7시 45분 안팎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전라권 일부 서해안에서는 강한 눈이 올 수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또 연말에 찾아온다는 새 및 한파에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